원래는 안 그랬는데 수술하고 나서 갑자기 저려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대부분 수술이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 과정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척 보면 척추를 하는 척척 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 수술 전에는 없던 증상인데 수술하고 나서 생긴 거면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환자분들은 수술 전에 허리만 아팠다, 다리만 아팠다, 통증만 있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고 수술 후에 시림, 저림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술 후에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증상들이 나타난 경우는 두 가지로 보면 돼요. 하나는 일시적인 자극 증상 또는 신경이 눌렸던 것이 풀리면 생기는 일시적인 부종 현상. 이제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다 안정이 되겠죠. 신경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또 하나는 기존에 있었던 신체 감각 중에서 게이트 컨트롤 세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통증이 심해지게 되면 그 하위에 있는 시림감, 저림감, 무딘감 그런 감각들이 가려져 있다가 통증이 없어지면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걸 게이트 컨트롤 관문소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요. 물론 시간이 환자분들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3개월 가시는 분도 있고 6개월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환자분들은 1년 만에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전에 신경이 눌려있던 정도나 아니면 협착증의 기간에 따라서 회복되는 속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수술이 잘못돼서 신경이 상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경이 눌려있다가 풀리면 일시적인 마비가 오거나 저림이나 시림이 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수술 전에는 없었는데 수술 후에는 증상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잘 보면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로 신경이 상하고 나서 생기는 저림은 대부분 운동 마비를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근력이나 힘이 떨어지거나 그런 마비 증상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신경 손상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신경이 눌렸다 풀리면서 일시적인 마비가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건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수술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는 거잖아요. 예상치로 영상을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있다고 갔는데 실제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런 다른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신경이 상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물론 수술 전에 다 설명들을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충분히 재활을 하고 하면 대부분 또 회복이 됩니다. 다 약간 일시적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지속이 되면 병원에 다시 가봐야 돼요? 신경이 완전히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경과를 보잖아요. 진짜 심하게 오신 분들은 1년 정도 후에 경과를 보고 대부분 6개월 내에 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척추 수술을 하고 나면 6개월, 1년, 2년의 추적 기간을 갖기 때문에 그때 와서 다시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 오늘 근데 이 저림 증상은 왜 생기는 거예요? 저림 증상은 결국 신경이 죽기 때문에 생긴 증상들이잖아요. 그 전에 상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수술 후에도 그 저림이 없다가 생기거나 있다가도 안 없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신경이 오랫동안 눌리게 되면 신경뿐만이 아니고 신경이 지배하고 있는 구조물들, 피부, 근육, 혈관들의 신경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근육이 약해지거나 피부가 변성이 생기거나 혈관 기능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에도 저림 증상이 남아있는 많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하지정맥류 진료를 받으라고 그러시거든요. 혈관이 같이 상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많은 환자분들이 하지정맥류 치료받고 저림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경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물이 지배하고 있었던 근육이나 피부, 혈관이 약해져 있다가 그게 남아있던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하지정맥류 치료나 근육 치료를 통해서 개선이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하지정맥류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다 다른 데로 의뢰를 보내요. 근데 만약에 허리가 저릴 때 그 즉시 할 수 있는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것은 거기를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경이 내려오는 그 과정에 있는 근육, 피부, 혈관들을 통해서 그런 저림 증상들을 악화시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중간 다리를 눌러만 줘도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거 이후에도 혈류를 개선시키는 조격을 한다든지 근육을 풀어주는 도수치료나 마사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개선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제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척추 수술을 하고 척추 환자들을 봤잖아요. 그 기간 동안 환자분들의 민감도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왔어요. 물론 결과들은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의 만족도는 제가 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은 정보들 때문에 이런 것들의 두려움, 저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오히려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환자분들 본인한테 더 손해인 경우가 많거든요. 수술이라는 것이 그냥 소독약 바르듯이 한번 바르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수술과
수술과 자연적인 치료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신 경우는 환자분들이 더 힘들 수도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수술 후에 저림 증상이 생기는 이유와 저림 증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술 후에 생기는 저림 증상은 수술 전에 눌렸던 신경으로 인한 저림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눌렸던 신경이 풀리면서 그 전에 없었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경이 상하거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 아니고 오랫동안 압박이나 아니면 일시적인 자극으로 인해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적극적인 운동과 재활을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척보면 척추를 아는 척척박사 닥터 해리슨 김현성입니다.